XSFM입니다. I, D, W, K.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어 법 질서를 바로 세운다. 대통령이 10년 전인 17대 대선 경선부터 주장하던 이야기입니다. 그중 세금 줄이기는 복지 수요 증대를 이유로 완전히 포기한 듯 보이고요. 법 질서를 세운다는 것은 당최 어떻게 해왔는지 어떻게 해나갈지 알기 어렵습니다. 남은 것은 규제를 푸는 거죠. 임기도 남았고 할 수 있는 여지도 많습니다. 오늘의 이상평론에서 제안해드리는 것을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서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2016년 8월 세 번째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예의 이상평론이 그러하듯 오늘도 매우 빨리 진행을 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주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XSFM의 책임 프로듀서 UMC입니다. 방응모는 친일파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래서 진행을 안 하는 거예요. 윤세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원래 안녕하십니까. 방응모는 친일파입니다.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너도 해. 네. 그리고 빨리 진행을 해야 하지만 이야기할 건덕지가 좀 있어가지고 오디오북 소라소리의 유면상 PD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응모는 친일파입니다. 그렇고요. 네. 네. 저는 지금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네. 앉아 있습니다. 네. 반성문을 들고 앉아 있습니다. 제가 지난 브라질 편 방송에서 네. 표백화를 운운하면서 패드립을 날렸습니다. 생전에 마이크를 그리도 괴롭혔던 네. 황색 언론과 네. 같은 행태를 스스로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네. 후천적 탈색소성 질환인 백반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재 사고 이후에 더 증세가 심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억하는 마이클 잭슨의 그 하얀 피부가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저는 웃음과 가십의 대상으로 그를 희생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우 죄송하고요. 혼나 싸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마이클 잭슨의 음악을 사랑했어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잭슨 키드입니다. 네. 저희 세대가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팬들과 네. 그 고 마이클 잭슨께 사과드리고 네. 예. 그럴게요. 네. 청취자 여러분. 방응모는 친일파입니다. 유면상 PD는 잘못했습니다. 그렇고요. 빠르게 광고를 듣고 오늘의 주제. 규제를 풀자. 환수 다음엔 규제를 풀자. 네. 규제를 다 풀어버리자. 네. 예. 이런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버리온 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대리운전.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어. 맛있는 다이어트 토탈케어 아임닭. 당신 편의 생각보다 큰 힘 민주노총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나기 전에는 휴일 없이 한 달에 28일간 일한 적도 있어요. 휴일은 둘째치고 야근 수당, 연장 수당이 뭔지도 몰랐죠. 정해진 휴무 한 번 쓰는데도 눈치 봐야 하고 대체 인원이 없으니 쉬지 말라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일만 했는데 노동조합을 만나고 그게 노동법 위반이고 부당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3년 동안 미지급된 각종 수당들도 돌려받았답니다. 노동조합으로 달라진 삶 민주노총이 도와드립니다. 1577-2260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닭가슴살의 비린내와 퍽퍽함이 공포스러웠다면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광고와 생활. 이 방송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제 광고 담당자인 유명상 PD가 많이 바빴고 여기 들어오면 김상주 엔지니어가 바쁩니다. 안녕하십니까. 뭘 하려고? 오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뭔데? 아임닭에서 보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XSFM에서 몇 번 맛있다고 해주셨을 뿐인데 네. 그 덕분인지 아임닭에서 공급할 수 있는 고구마가 동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맛있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예.
근데 솔직히 말하면 네.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사측과 소비자 측 모두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네. 제가 경장 영양액을 드시는 손희상 선생께 아임닭을 영업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임닭을 드세요? 네. 네. 그동안 판매하던 고구마는 적정 기간 숙성 후 구운 제품이었습니다. 네. 고구마도 숙성을 했었나 보네요. 이게 근데 숙성의 힘이 참 무서운 게 네. 좀 그럭저럭한 그런 재료도 아주 맛있게 네. 탈바꿈해주는 그런 네, 기술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 유명상 PD님도 최근에 먹은 인생 소고기가 네. 제가 구워준 소고기라고. 그거요. 예. 네. 그거 숙성이잖아요. 그거 제가 숙성했죠. 네. 어떻게 3일 하셨다던데. 맞아요. 네. 예. 그거 사실 제가 한 5일 전에 오일이요? 5일 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상하지 않아요. 네. 예. 다행이군요. 5일 전에 떨이로 샀던 한 7,000원짜리. 그래요? 예. 하지만 숙성을 잘하면 그렇죠. 6월에 확보하고 있던 물량이 전부 소진되고 한 달 전부터는 좋은 품질의 고구마를 찾아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만 뭐 회사를 그렇게 운영해요? 아임닭에서 찾는 고구마는 더 이상 네. 아임닭에서 찾는 고구마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한국에서 멸종했나요? 안타깝네요. 그러니까요. 그게 어느 정도 크기에도 맞아야 되고 뭐 그런 기간이랑 그런 것도 맞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월 15일부터는 올해 수확한 핵 고구마로 구운 제품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핵이요? 핵. 네. 핵 고구마라서 그렇게 단맛이 좋지는 않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약간의 단맛은 없지만 기존의 제품보다 당 지수가 낮아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고구마는 다이어트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인정한 거군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이야기를 지금 서술하셨어요. 그렇죠. 도움이 예. 안 되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뭐로 가도 좋지 않은 지난번 제품도 좋지 않고 이번 제품도 좋지 않은 상황이죠. 네. 기존에 숙성되어 구워진 고구마는 9월에서 10월에 다시 찾아뵙겠다고 합니다. 먹는데 되게 편리하고 다른 음식과의 콜라보도 되게 좋습니다. 맞아요. 오죽하면 손희상 선생님께서 그걸 주문하시고 네. 매일 그렇게 드시겠습니까? 저분은 안 데워 드실지도 몰라요. 네. 아니요, 데워 먹긴 해요. 데워서 네. 갈아 먹습니다. 저는. 그렇답니다. 그거 보통 이제 격한 운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죠. 이가 없으세요? 아니 저는 씹는 게 너무 귀찮아요. 밥을 먹는 게 너무 귀찮아서. 그럼 목에다 호스를 꽂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여러모로 친국가적이자 네. 친정부적인 네. 손희상 선생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거상 손희상입니다. 네. 거상은 거지 상태라는 뜻이고요. 8번째 이상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규제 개혁이 화두죠? 아니요. 아닌가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화두를 규제 개혁으로 넘겨봅시다. 자연스러우시네요. 네. 좀 책임감 있게 서문을 써오시면 안 될까 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지난번 서문이 개미를 잡고 있다 했죠? 헐 난 거군요. 만족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아니, 정부가 최근에 나서서 여러모로 힘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네. 2달 전인가 20대 국회 개원했을 때 대통령께서 연설하시면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어필하기도 했어요. 네, 지난 10년째 그러고 계십니다. 네. 그때 국회에서 하신 말씀을 대충 요약하자면 미래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빨리 하세요. 우리가 신산업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네. 이런 얘기인데 대통령의 말씀은 언제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런 뜻이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연설을 들어보니까 남은 임기 동안 뭔가에 힘을 쏟아붓겠다는 의지는 엿보이고 그렇습니다. 힘을 쓰겠다 정도를 할 수 있다. 네네. 네. 근데 그게 뭔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사에 관심 많으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면 쓱 보니까 자꾸 이상한 것만 하려는 것 같고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에 세운 시장 질서를 다 무너뜨리려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기업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시장 질서를 자꾸 무너뜨렸다. 무너뜨리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 정부가 어딘가에 힘을 쓰자. 네. 시장이 어지러워졌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안전 규제마저 없애는 건 아닌지.
우린 또 게다가 세월호 참사를 겪고 네. 구의역의 안전사고를 겪고 그랬는데도 규제를 없앤다 그러고 있으니까 게다가 또 이제 막 안 그래도 지금 그 경기 상황이 불안정해서 해고가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 그냥 해고만 쉽게 하는 거를 규제 개혁이라고 하는 건 아닌지 우린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희상 선생은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자. 네. 라는 주장을 계속 할 겁니다. 지금부터. 네. 애국자시니까요.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이 규제 개혁은 필요해요. 오늘은 모종의 필요에 의해서 모종의 필요에 의해서 지난주에 이 시간쯤에 들었던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정부의 방침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겁니다. 빨 겁니다. 네. 정부가 지금 하겠다는 규제 개혁은 대체로 5가지 서비스 산업 규제를 없애겠다는 걸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5가지 서비스 산업 들여다보면 하나가 의료 보건 분야고요. 또 하나가 관광과 문화 산업 분야. 네. 그리고 교육 분야. 그 다음에 정보통신 분야도 개혁을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융 분야. 이렇게 5가지가 있죠. 네, 그렇죠. 네. 그 중에 첫 번째인 의료 보건부터 살펴보면, 이거 쓱 보면은 원격 의료 허용하는 것 말고는 네. 꼭 의료 민영화처럼 보이죠. 그렇습니까? 맞는 문장입니다. 네. 의료 민영화로 보입니다. 네. 예. 근데 의료 민영화라는 게 제 의견은 절대 아니고요. 네. 그냥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다. 네. 제가 그렇게 본다. 손희상 선생님 그렇게 안 본다. 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의료 민영화는 아니니까. 네. 이건데 병원이 영리법인을 만들어서 장사할 수 있게 하면 결국 의료 민영화로 가는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오늘 손희상 선생은 모종의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지 모종의 필요로. 네. 네. 그 의료 민영화는 아니고 그냥 단지 병원이 영리법원을 만들어 장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뿐이다. 좋습니다.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관광이나 문화산업 분야에 또 규제를 개혁한다고 그러죠. 이것도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는 게 역시 제 의견은 아니고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학교 근처에 호텔을 짓는 걸 허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맞습니다. 게다가 카지노 산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네. 한국에서 도박은 불법이잖아요. 네. 근데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좀 이상하잖아요. 네. 이게 의료보건이랑 같이 보자면 네. 이제 병원에도 카지노가 생기겠다. 가능하다. 이런 농담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셋째로는 이제 교육 분야가 있는데 그 교육 분야도 영리 학교를 허용한다든지 외국계 학교를 쉽게 유치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건데 이것도 역시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는 게 제 의견은 아니고 최근에 이화여대에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미래라이프 대학이요. 네, 근데 그게 교육의 기회를 늘리려는 게 아니라 학위 장사를 하겠다는 것처럼 보이죠. 맞습니다. 제 의견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대체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규제 개혁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정보통신, 게임, 방송, 출판 뭐 이런 분야인데 이것도 이상한가요? 이것도 쓱 보면 근데 제가 이상하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쓱 보신 분들이 이상하다고 말씀을 네.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정보통신이나 방송이나 이런 쪽에 무슨 위원회들 많지 않습니까? 네. 정보통신위원회, 방송위원회 이런 데에서 해당 매체를 막 빡세게 검열을 해요. 근데 그런 거를 그대로 두면서 네. 무슨 규제 개혁을 하겠다는 건지 감은 잘 안 잡힙니다, 저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네. 아이고. 그죠. 아이고, 잘못 말할 쓰셨어요. 뻔했네요. 예, 잘못 네. 말할 뻔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 분야 개혁. 요것도 있는데, 요것도 역시 쓱 보면은 대부 업체들한테 시장을 열어주겠다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자, 사람들이 참 걱정이 많네요. 네네. 예. 근데 이렇게 싹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정부의 규제 개혁이 뭐 하자는 건지 좀 애매하죠. 그런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제 의견이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규제 개혁 위원회 자체가 IMF 체제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구조 조정에만 특화가 되어 있고 다른 일들은 잘 못 해요.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인가요? 그때 규제 개선 추진단이라는 조직을 또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창조경제타운인가 하는 걸 또 만들었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경제타운이라고 하는 게 규제 개혁에 관련한 뭐 그런 업무를 보는 사이트인데, 그거를 또 국무조정실 산하에 그런 비슷한 거를 또 만들었습니다. 이게요. 예. 내가 인스톨했다는 걸 까먹었을 때 이러는 거죠. 네. 이미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직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많이 있으면 좋은 것처럼. 예.
그래서 원래는 규제 개혁하자 하면은 이게 딱 타당성만 딱 검토를 해보고 딱딱 진행하면 되는데 이 상황은 지금 비유하자면은 그 중간에 액티브엑스를 깔고 공인 인증서 깔고 또 뭐 이상한 거 잔뜩 깔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게 또 잘못된 거는 분명히 깔아놨는데 또 깔으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신경질 내게 되잖아요. 네네. 몇 번을 깔라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딱 맞춰서 진행하는 게 안 되고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그러니까 그 규제 개혁에 역행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규제 개혁을 하자고 하는데 밑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올해 초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기 그 헤이딜 땡이라고. 네, 맞습니다. 네, 중고차 거래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는데 요즘 시대의 신종 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예. 차를 팔고 싶은 사람이 매물을 올리면 온라인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낙찰받은 사람이 차를 사갑니다. 중간에서 해먹는 액수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파는 사람은 기존의 중고차 업체에 파는 것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고 사는 사람은 중고차 업체에서 사는 것보다 조금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간 마진을 없앤 사업 모델이었죠. 네네. 근데 줄인. 네, 없애진 않고 그 사이트가 조금 먹긴 하니까요. 많이 줄인. 네. 근데 그 새누리당의 김성태라는 의원이 있는데 그 양반이 법을 바꿨어요. 작년에 12월 28일자에 깜짝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법을 딱 바꿔가지고 맞습니다. 온라인 중고차 업체도 오프라인 영업장을 갖춰야 하게끔 그렇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이랑 경매실 따위를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면 징역을 살게 되는. 징역을 살게 해요. 예. 징역이요. 예. 특이합니다. 예. 네.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패티시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너를 꼭 보고 싶어. 네. 그 정말 법이 되게 논리가 참 부족한 법이긴 했습니다. 네. 예. 희한하게도 그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은 그 오프라인 중고차 업체들이 많이 있는 강서구의 의원이죠. 강서구 을인가 그렇죠? 그렇다고 뭐 우리가 그 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이상하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다만 그 때문에 헤이딜땡이 망할 뻔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주차장을 놓고 경매실을 갖추고 있으면은 팔겠다는 사람이 거기다 차를 맡겨야 되는 거고 사겠다는 사람이 그걸로 차를 사러 와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럼 오프라인 매장이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헤이딜땡이 실제로 영업 중단 선언을 하고 왜냐하면 뭐 주차장 같은 거 수십억 들여가지고 만들 그럴 자본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50 며칠 동안인가 사업을 실제로 접었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막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입법이 취소되고 없던 일로 된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언론에서만 조용조용히 넘어간 것 같아서 그렇지 이걸 기다리던 수요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김성태 의원이 작게 터뜨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법을 발의를 한 다음에 느낀 거죠. 그러니까 발의를 한 다음에 법의 드림을 알았겠죠. 법의 드림 난리 났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런 걸 보면은 그 대통령은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면서 그 규제 개혁을 외치는데 정작 여당 의원이라든지 개혁위 추진단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규제를 더 만들거나 좀 이상한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종편에서도 지금의 정권 초기에서나 듣던 말이에요. 여당과 정부가 대통령의 심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네. 제가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정말 그 종편과도 같은 그런 충심으로 대통령을 향한 충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후반기에 충성스럽죠? 진짜 충성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네. 오늘 모종의 이유로 오늘은 대통령을 빨아들일 거고요. 네. 실제로 그 산업 현장에서 그 이제 규제 개혁을 체감을 하지 못한다 그래요. 체감하지 못한다는 게 제 의견은 아니고요. 조선일보가 그렇게 보도를 했죠. 불만족스럽다는 기업이 만족한다는 기업보다 5배가 더 많다 그래요. 하지만 뭐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정부를 욕하는 방송을 만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평론을 7번 방송했잖아요. 네. 기억컨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렇죠. 절대 정부를 깐 적이 없습니다. 네. 이상평론은 기본적으로 기품 있는 시사 방송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까이셨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하려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규제 개혁이 필요하긴 하다. 근데 필요하다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그리 말씀하시니까. 이유는 그겁니다. 네. 하지만 정부의 개혁은 좀 이상하거나 아니면 우려스럽거나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 규제를 없애자는 대통령의 말씀은 옳다.
여러분 이건 과학 실험 같은 겁니다. 네. 일단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아세요. 네. 예. 일단 이런 전제로 실험을 하셔야 예. 이 다음에 나올 이야기가 성공합니다. 예. 네. 일단은 옳다고 칩시다. 네. 왜냐하면은 대통령 말씀이 틀릴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반박하는 순간 선생님이 굉장히 혼란에 빠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뒷이야기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 대통령은 틀릴 리 없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네. 대통령이 아니고 밑에 것들이 일을 못하는 거다.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규제 개혁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진짜 필요한 규제 개혁이 뭐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풀 것이냐? 예. 정부를 욕하고 비판하고 그게 아니라 진짜 규제 개혁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네. 절대적으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충정으로 하는 얘기만 할 거고요. 남은 기간 정부가 성공하는 법입니다. 예. 네. 광고를 듣고 와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이정현 뺨치는 손희상 선생과 함께하고 있어요. XSFM입니다. 노동조합 설립, 가입 문의는 1577-2260 민주노총이 도와드립니다. 당신 편에 생각보다 큰 힘 민주노총. 자체 교사 자격 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 영어. Perfect 25. 이 전제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 신산업을 육성해야 됩니다. 기존의 산업도 같이 발전하는 길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대통령이 그리 이야기하니까요. 대통령이 그리 이야기한 그 맞는 말을 우리는 손희상 선생님께서 전달하시는 걸 듣게 되겠네요. 대통령이 한 말이 맞은 이유는 뭘까요? 대통령이니까. 틀릴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맞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무오류.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 다만 그분이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알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그걸 번역하는 게 중요한데 네. 제가 오늘 그 번역자의 역할을 맡게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뭔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뭔가 규제를 풀자라고 말하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하실 거죠. 네. 긴장을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믿어야 그 다음이 가능합니다. 네. 규제 개혁이 왜 필요하냐 하면 첫째는 시대의 흐름에 앞서 나가기 위해서죠. 이거 다 대통령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확실히 예. 대통령 말씀 그대로 옮기니까 뭔 소린지 모르겠긴 합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고 둘째는 미래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도 대통령 말씀이시죠. 네. OECD 34개국 가운데 23개 국가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는데 한국 등 몇몇 국가에서만 규제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죠? 시대에 뒤처졌네요. 예. 뭘까? 그게 반응. 시대에 잔뜩 뒤처졌구먼. 네. 큰일이군요. 이게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는 특히 더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법령에 따르면 이걸 하면 최대 사형까지 당할 수가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풀어버리자고요. 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사형이 집행된 적은 아마도 없는 것 같지만 아무튼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어지간하면 허용을 하는 건데 네. 특히 이거는 최근엔 미국에서 빠른 속도로 오픈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엄청나게 다양한 신규 일자리를 만들고 네, 신산업을 시장을 열고 있거든요. 파업인가요? 많은 노무사를 만들어내고. 네. 조금 더 일단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여튼 지금 이렇게 그 시장을 열고 있고 신산업이고 그렇다면 이거는 허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예. 여기까지 동의하셨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예. 허용해야겠죠? 예. 이것부터 허용하는 게 규제 개혁의 첫걸음이 아닌가? 또 시대의 흐름에 앞서 나가야 하고. 네. 자, 이게 뭐냐면 대마초입니다.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이게 제가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다 대통령 말씀에 딱딱 맞아 들어가서 하는 얘기예요. 진지하게 말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미 전부터 지하경제 활성화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그게 다 규제 개혁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실 텐데 맞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마음을 잘 몰라요. 좀 전에 이게 OECD 34개국 가운데 23개 국가에서는 대마초가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대마초를 규제하는 나라들도 지금 뭐 합법화나 비범죄화를 논의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대마초가 각종 중병에 거의 부작용이 없이 탁월한 치료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약 판다 맨날 뭘 그러니까 정말 약을 팔기 시작합니다. 네. 네. 이건 과학적인 사실이니까요. 사실 이게 꽤 되게 오래 전부터 그런 건데 원래 이게 대마초는 한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그 흔하게 쓰이던 약이었어요. 네. 요즘에도 약으로 많이 쓰이지 않나요? 네, 요즘도 많이 쓰이고요.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단지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물에 녹지 않는다는 거고. 네. 그래서 주사기가 발명되면서 아편성 진통제에 밀려난 겁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옛날에는 근데 아편성 진통제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잘 몰랐었어요. 19세기 그때쯤에 그 주사기가 발명됐을 때. 근데 이제 그 아편에서 뽑아낸 모르핀이나 코데인 같은 것들은 중독성도 심하고 네. 쉽게 못 끊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마초가 최근에 다시 대안이 된 건데 이미 1985년에 대마초의 성분을 추출한 진통제가 처음으로 미국 FDA 식품의약국이죠. 승인을 받았습니다. 1985년에 승인돼서 99년인가부터 상용화가 됐는데 이게 주로 에이즈 치료 보조제로 많이 쓰여요. 이게 마리놀이라고 하는 약인데 그 아편에서 모르핀 뽑아낸 것처럼 대마초에서 테트라 하이드로 카나비놀 줄여서 THC라고 하는 성분만 뽑아낸 약이에요. 네. 이게 또 그 대마초를 이용한 약이 2005년에는 다발성 경화증과 통풍 등의 치료를 위한 진통제가 뭐라고요? 네. UMC를 위한 약이네요. 네. 캐나다 보건국의 승인을 받았죠. 평생 안 했는데. 네. 정확히 말하면 이게 그 통풍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약이 아니고 통풍이 이제 언제나 항상 아픈 거 아닌데 그 딱 발작이 시작되면 이게 오지게 아프잖아요. 맞습니다. 그때에 딱 먹으면 그러면 이제 그 부작용이 없이 그 진통이 싹 사라지는. 아, 진통제군요. 네. 진통제죠. 예. 왜냐면 지금의 진통제로 이제 제가 뭐 주사 맞고 뭐 약 먹고 이러는 것들은 자주 쓰면 안 되는 거라고 병원 가면은 신신당부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영어 표현을 써요. 이 드럭이 가장 무서운 점이 언젠가는 워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Drugs don't work. 그래서 점점 더 그 사용량을 늘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대마초를 사용한 약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이 그 캐나다 보건국의 승인을 받았다는 이 약이 그 영국에서 만든 사티백스라는 약인데 양리 기전은 마리놀이랑 비슷하다고 해요. 통풍이 시작되면 오지게 아픈데 그 입 벌리고 스프레이 한번 싹 뿌리면 진통이 멎습니다. 이거는 근데 영국에서는 아직 시판되지가 않고 캐나다에서만 살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제가 정보의 업데이트가 약간 느려가지고 영국에서 지금 판매가 시작됐는지 그거 알고 계신 분은 뭐 좀 지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2006년에는 암 치료와 암 환자의 고통 경감에 사용되는 약이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암 치료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게 뻥 안 치고 진짜로 효과가 입증된 거거든요. 암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고요? 네네. 종양을 실제로 줄이고 그 고통을 경감시키고 그래서 시판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대마초를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대마초에서 그 약 성분을 뽑아낸 약이죠. 네. 그렇게 사용을 해서 암 치료에 그 사용하는 게 방사선이나 화학요법 같은 식으로 그렇게 종양을 한꺼번에 없앨 수는 없지만 항암 치료를 받으면 암세포뿐만 아니고 정상세포들도 많이 파괴가 되잖아요. 그렇죠. 부작용이 어마어마하죠. 네,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대마초를 사용한 암 치료는 끔찍한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비교적 편안하게 그 종양이 차츰차츰 줄어들게끔 하는 방식인데 모든 종양에 다 듣는 건 아니고 뭐 주로 뭐 뇌종양인가 뭐 그런 쪽 그 몇몇 종양에는 되게 그 강한 효과를 갖고 있대요. 네. 그래서 그 화학요법을 견딜 수 없는 어린이, 뇌종양이나 백혈병에 걸린 그런 어린이들의 치료에 특히 많이 처방이 되고, 제 생각에는 그 세계적인 그 최근의 추세가 그 대마초 허용으로 바뀌게 되는 이유가 저는 이게 가장 크다고 봐요.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 그 외에도 대마초는 녹내장, 뭐 우울증, 바이러스 감염 뭐 이런 쪽으로 뭐 또 신경성 그 뭐라 그러죠? 그 통증이 신경을 타고 오는 거? 그런 것들. 신경통이요. 네. 통증은 다 신경을 타고 오지 않나요? 그런가? 예, 그런. 신경이 없으면 고통을 못 느낍니다. 예. 치과 안 가보셨어요? 네.
혈액으로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손희상 선생이에요. 그런 그 각종 질병의 치료제로 개발이 돼요. 치료제나 뭐 진통제로 굉장히 실용성이 있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대마초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 좋다 안 좋다는 좀 나중의 결론이고 네. 의료 산업에 복무하여 산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가 1번 논제네요. 예. 아니,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환자에 도움이 돼야 의료 산업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이제 산업이 커지는 거죠. 이게 지금 실제로 효과가 있으니까 널리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그 효과나 개발들이 최근에 와서 많이 네. 밝혀진 것들이에요. 그동안은 그렇죠. 약간 금기시돼 가지고. 그 전까지는 계속 그 논쟁이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연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확실하게 딱딱딱 승인이 돼 가지고 그 약으로 딱 쓰이는 거죠. 네. 저는 오늘 산업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시장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손희상 선생 동네에 계신 그 몰래 키우시던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그 외국에서는 이렇게 그 대마초를 사용한 약을 통해서 의료, 제약 분야 거대한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 일단 그 얘기부터 이제 해외 토픽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첫 번째 이 오락용 마리아나를 풀었던 곳이 콜로라도주입니다. 네. 그 주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이 뉴스로 나오고 그랬어요. 네. 콜로라도주는 그 이제 여가용 마리화나 얘기고요. 네. 의료용 그 대마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요쪽에서 그 시장이 많이 열리고 그런 게 이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신산업 시장의 창출이죠. 그렇죠. 시장이 열렸다는 뜻이니까요. 네. 그럼요. 여러 제약 회사들이 대마초를 이용한 신약 개발과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그 신약 개발을 하고 그 연구를 하고 하는 쪽에 또 일자리가 많이 생기겠죠. 네. 또 이 산업을 지탱하려면은 재배 사업, 유통업들이 등등이 필요해요. 농업. 네. 그러면 또 이제 전에 없던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들이 여기서도 또 생겨납니다. 맞습니다. 그동안은 이 농촌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자기 놓으려고 숨겨서 집 근처에 심으시던 게 이제는 주머니 쌍주돈으로 들어옵니다. 예, 정당한 직업이 된 거죠. 네. 이게 안동시에 안동시요? 안동시에 저기 성지 있지 않습니까? 마약 꽃길. 그러니까 꽃길을 조성했는데 알고 봤더니까 양귀비 꽃을 심었어요. 저 뉴스 봤어요. 그거. 아니 손희상 선생 정도면 방문하셔야죠. 성진데. 그거 지금 다 뽑혔을 거예요. 그게 다 뽑혔습니다. 그래도 술래는 해야죠. 근데 관상용 양귀비 아닌가요? 그냥 원래 관상용인데 그 관상용이 아닌 양귀비를 그 안동시에서 모르고 심었어요. 쭉 깔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프네. 그랬더니 동네 분들이 그 본능적으로 거기에 칼집을 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실수가 아니고 이 신산업 그것 때문에 신성장 동력이구나 이것이. 이 대마도 왜 몰래 키우시는 분도 있지만 지하실에서 지하실에서 키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느니 꽃길을 만들어서 지나가던 막 그 사이 안 좋은 관광객 부부들이 막 헤헤헤헤 이러면서 그쵸. 비비스와 버테드가 되어 친교가 늘었다. 근데 지금 지금 방금 전에 요거는 이제 웃자고 한 얘기들이고, 실제로는 이제 진짜로 이제 그 시장에 거대한 변혁을 일으키고 있어요. 의료용 대마초 산업에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뛰어들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드디어 자기 회사 이름과 맞는 생산물을 찾아냈어요. 네. 작고 부드러운. 네. 그 윈도우즈 시리즈를 만든 그 마이크로소프트 맞고요. 네. 그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 맞습니다. 네. 걔네가 대마초 유통 관리 어플을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 그 작년에 미국에서만 대마초 관련 매출 총액이 4조 원이 넘었으니까. 맞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와. 신생 산업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규모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절반에서는 대마초가 아예 금지가 되고 있죠. 아직까지도. 근데 이건 달리 말하면 그 나머지 절반에서는 그 대마초가 허용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얼마 안 가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다른 주들도 대마초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지금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힐러리 클린턴과 그 도널드 트럼프 두 후보 모두가 연방 차원에서 의료용 대마초를 허용하겠다는. 근데 그 둘은 같은 말을 해도 의도는 다르게 느껴지네요. 네, 상당히 다르게 느껴져요. 그 무슨 소리야? 트럼프는 내가 하려고? 네, 그렇게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절반의 주에서도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러니까요. 우리 시장주의자이자 애국자인 손희상 선생의 말을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노원구 어르신들이 심게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이게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마 관리용 앱도 만들었다. 네. 우리도 빨리 따라가. 카카오 대마 이런 게 나와야 된다. 예. 이게 라인 프렌즈들이 막 웃고 있는 이런 인형이 나와야 된다. 예. 그러니까 빨리 따라가야 된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 산업이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지 가늠할 수도 없는 정말 그 신산업. 정말 아주 그 블루 오션. 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한국에서도 이게 그 규제를 없애는 것이 좋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왜냐? 대통령께서 원하시니까. 그렇답니다. 네. 여기 그 청취자 여러분께서 그 잘 들으셔야 돼요. 대통령께서 원하신다는 게 대마초를 원하신다는 뜻으로 들으시지 마시고 규제 개혁을 원하신다는 뜻인데, 근데 그 규제 개혁의 첫걸음이 요 대마초 규제 개혁일 수 있으니까. 왜냐면 딱 봤더니 예. 신산업 중에 문을 열면 가장 큰 규모로 돌아올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게다가 검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샘플이 많잖아요, 이미. 네. 그 대통령께서 내 말은 옳다라는 것 하나만 던져주셨으니까 네. 나머지 머리 쓰는 건 밑에 것들이 해야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외국에서 검증이 된 것. 네. 요거죠. 자, 이 의료용 대마초 산업은 그 단지 시장 가치 때문만이 아니고 윤리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이게 그 지난 2012년에 그 뉴욕주의 최고 법원 판사였던 거스틴 레이크백이라는 양반이 뉴욕타임즈의 대마초 합법화를 주장하는 기고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즈 2012년 5월 16일자고요. 네. 여러분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읽고 거의 울 뻔했어요. 왜죠? 그 판사가 췌장암 3기였어요. 그래서 의사로부터 길어야 몇 개월밖에 못 살 거라는 그 시한부 통보를 받은 거죠. 네. 그리고 그 화학적인 그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부작용으로 늘상 메스꺼웠고 네. 잠도 잘 못 잤습니다. 그렇죠. 뭘 못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그 의사들이 항암 치료를 거부하는 이런 장면들. 네. 그 힘든 거 못 한다 나는. 네. 네. 근데 대마초를 피우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잠도 잘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 판사분이 기고한 글에 나온 얘기인데 몇 달밖에 못 산다는 양반이 4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신문에 기고를 한 거죠. 멀쩡히 살아서. 좋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미국의 다른 16개 주에서는 허용을 하는데 그때 그 2012년까지는 16개 주밖에 허용을 안 했었어요. 16개 주에서는 허용을 하는데 나머지 다른 주에서는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약을 금지하는 것은 야만이다. 야만이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왜냐면 그 굉장히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그거를 아주 효율적으로 고통을 경감시키고 그 삶의 질을 되찾아줄 수 있는 약이 있는데 그걸 금지시킨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대마초를 허용하는 주가 훨씬 더 늘어났죠. 그 뉴욕주도 그때는 불법이었는데 올해부터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요? 네, 올해부터 된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브루클린의 래퍼들은 자기가 대마를 많이 갖고 있다는 자랑성 가사를 쓰지 못하겠네요. 네, 그냥 그렇게 말하면은 이제 나 좀 어디 아파 이런 뜻이. 아니 뭐 내가 뭐 개보린이 많다 이런 말이 하는 거잖아요. 타이레놀을 잔뜩 쌓아놓고 그렇죠. 원래 래퍼들의 특징은 박스를 쌓아놓고 뒤에서 배경으로 비디오를 찍어야죠.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도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혹은 암 환자이신 분도 계실 거고요. 저는 그분들 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도 12번에 걸쳐서 항암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 지켜보고만 있어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고통받는 환자분들이 많고 대마초 규제는 시대착오적이다. 시급히 없애야 할 규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지. 굳이 대통령을 끌어다 대가지고. 그러니까요. 우리까지 애국자로 만들어. 설득력 있네요, 이거. 아니, 저는 대통령을 꼭 한번 이렇게 언급하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이제 충정 때문에. 이게 좋아요. 충정으로. 보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 규제 개혁이라는 아젠다는 옳다. 왜냐하면 분명히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을 한국에서는 규제하고 있으니까 이 규제를 없애면은 확실히 이익이고 환자들에게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시장에도 도움이 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확실히 이익이니까. 그런데 밑에 놈들이 대통령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죠. 그렇게 번역하시고 계십니다. 네, 대통령께서 원하신다. 저는 대통령께서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이제 다시 번역했을 때 I want it 그게 아닙니다. 대마초를 원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now 이런 게 아닙니다. 규제 개혁을 원하신다는 것. 근데 규제 개혁의 첫걸음이 대마초 허용이니까 하여간 대통령께서 원하시는데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셨고 그렇다면은 애국보수라면은 대마초 허용에 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손희상 선생의 번역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신성장 동력으로서 이 대마초 시장을 여는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럴 것 같다. 그럴 것 같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애국 보수라면은 대마초를 허용하는데 찬성해야 된다. 예. 애국 보수라면 대마초를 원해야 된다. 대통령 동생분도 원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애국 보수는 대마초. 이게 동생 사다 주려고. 이게 아니다. 죄송합니다. 그 잘못 얘기하셨어요. 거기는 필로폰입니다. 땡땡폰. 그럽시다. 애국 보수는 대마초다. 네. 자, 한국은 대마관리법으로 대마초 산업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법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 그 대마초가 금지되어 왔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마초 사용이 다른 마약으로 가는 단계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것을 관문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통계적으로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마초를 합법화한 나라들, 완전 합법화한 나라들에서 예를 들면 네덜란드라든지 네. 그런 데에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통계를 통해서 대마초가 허용이 되면 오히려 마약 사용이 줄어든다. 이게 그 밝혀졌거든요. 이게 되게 억울한 게 저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웠거든요. 네. 근데 저는 술을 안 마시잖아요. 예. 담배도 피니까 너는 술도 마실 거야라는 의혹과 질책과 구타를 많이 당했거든요. 구타. 그건 남학교거든요. 네, 믿어주질 않아요. 저는 교무실에서 저는 담배는 피지만 술을 안 마십니다. 라고 해도 돌아오는 건 구타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맞을 만은 했는데 가장 억울한 건 그거죠. 맞는 건 괜찮은데 내 말을 안 믿어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관문 이론이라는 게 통계적으로는 이게 과학적이지가 않은데 근데 이 관문 이론을 증명하는 사람이 한국에 있긴 있어요. 네. 이게 딱 잘라 말하긴 힘들어요. 그분은 대마초로 시작해서 필로폰이나 코카인 쪽으로 이렇게 가셨었는데 근데 그분의 아버지가 전직 대통령이셨고.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것도 하셨고 저것도 하셨어. 네. 근데 그냥 둘 다 하신 거라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분을 이렇게 말씀드리기 참 힘든 게 전직 대통령이 아버지셨고 네. 그리고 지금 그 누나가 현직 대통령이시고 시청자 퀴즈 할까요? 예. 말하기가 참 힘드네. 네. 하여간 통계적으로는 관문 이론이 틀렸는데 네. 그분의 사례만 본다면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만 예외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하여간 그분의 누나가 현직 대통령이셔서 말하기가 참 힘듭니다. 의학에서 임상실험의 결과가 1이라는 건 0이라는 겁니다. 그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하여튼 그분만 빼면 관문이론은 사실이 아닌 걸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지 마라. 예. 그리고 대마초가 금지되었던 또 다른 이유는 네. 대마초 자체가 위험한 마약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위험한 마약이란 무슨 말이냐. 의존성이 심하고 인체에 해롭고 그래서 삶을 파괴하고 그게 위험한 마약이죠. 아, 저 이런 거 많이 알아요. 술, 담배, 도박. 네, 그렇죠. 네. 게임도 상당히 그렇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게임하다가. 아까 게임을 하다가 죽게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책을 오래 보다 죽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기사 게임은, 네, 그러니까 게임이 무엇이든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임에 그런 기능이 들어있진 않죠. 네. 근데 대마초는 의료적인 효능에 비해서 부작용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대마초의 의존성은 술이나 담배는 물론이고 커피보다도 약해요. 아, 정말요? 예. 우리가 이게 아무 말 건강한 사람들끼리 아무 말이나 하고 앉았는 것보다 이런 분들에게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항암 치료를 경험해 보신 분들. 네네. 예, 해외에 계신 분들, 청취자분들 많이 계시니까. 예. 대마가 그에 비해 얼마나 인도적인 것인지. 에 대한. 바이스라는 신생 언론사 있잖아요, 미국에. 네. 바이스가 되게 신기하고 특이한 뉴스를 많이 찾아가서 취재하는 걸로 되게 유명한데, 거기서, 지난번에 제가 백혈병 걸린 어린이에게 대마초에 농축액을 투여를 해서 치료를 하는 그걸 봤어요. 농축액이니까 해시씨 같은 거죠. 의학적 절차를 거쳤겠죠. 예. 다 의사의 다 승인을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되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진짜로. 애가 전에는 거의 죽을 똥 살 똥 거의 막 오늘 내리 했거든요. 근데 지금 종양도 많이 없어지고 애가 건강하게 걸어 다니고 게다가 행복하기까지 해요. 효과가 있는데 고통은 또 많이 없었다는 거죠. 네. 근데 하여간 효능은 있는데 부작용은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의존성이 약하다는 건데 이게 유엔의 마약범죄사무소 줄여서 UNODC 그리고
미국 국립약물중독연구소 그리고 또 영국 의사협회 등등이 모두 인정을 하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당연히 금단 증상도 없고 내성도 약하고요. 대마초는 중독을 일으키지도 않고 건강에 크게 해롭지도 않습니다. 이게 그 과학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하도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그 연구가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새롭지도 않아요. 담배는 3개피 정도만 삼켜도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아, 삼키면 죽죠. 예. 기도가 막힐 수도 있으니까. 니코틴에 의해서. 펴야죠. 니코틴 독성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 고등학교 때 담배 피는 애들이 잡히면은 지금 생각하면 진짜 믿어지지가 않는 건데 선생님이 애들은 담배를 먹으라 그랬어요. 애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걸린 형벌은 빨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랬구나 하고 그럼 건강을 위해 잡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진짜 굉장히 위험하네요. 네, 그런 일이 있었다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리아나 하퍼파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들을 때마다 사회가 정해준 금기의 벽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저놈은 약쟁이니까 저런 소리를 하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 입장을 조금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한국에 뭐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가 흡연자인데 저도 두 가지는 무조건 느껴요. 중독성이 너무 심하다. 몸에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렇죠. 두 가지. 그래서 대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다가 법과 사회적인 합의라는 벽이 막고 있으니까 그냥 생각하다 마는 거죠. 담배를 그렇게 먹이는 건 위험한데 대마초로는 사람이 사망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매년마다 미국에서만 알코올로 8만 명이 넘게 죽어요. 아스피린 사용으로 7천 명이 넘게 죽습니다. 땅콩 알러지로도 매년마다 100명씩 죽어요. 근데 지금까지 대마초로 인한 사망은 여태까지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대마초가 땅콩보다 안전하다는 얘기죠. 사회가 짱이면 사회주의보다는 설득력 있네요. 예. 알러지 보고도 없다. 단 영국의 심폐의과 협회에서는 대마초도 흡연을 하면 흡연을 할 때 이제 일산화가스, 이산화가스, 타르도 흡입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폐에 해롭다고 해요. 당연한 얘기죠. 흡연을 하면 그렇다는 게. 두루마리 휴지도 태워서 흡연을 하면 인체에 해롭습니다. 불장난은 몸에 안 좋다. 그리고 지지난달에는 대한민국 환경부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고등어를 꼬먹지 마라. 고등어를 구울 때 나는 연기도 인체에 해롭다. 미세먼지 장난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광고문이 업자 중에서 그 보등어 업체가 있었어요. 그분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뭡니까? 국가가 나를 괴롭혔다. 정말. 그건 좀 웃어 넘길 수가 없네요. 웃어 넘길 수가 없어요. 진짜로 판매가 감소됐대요. 박해를 당한 거네. 만약에 몸에 해롭다면 튀긴 간고등어만큼 해롭다. 마리아나는.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지만 근데 해롭다고 해도 이렇게 고등어나 먹잖아요. 두루마리 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약으로 지정해서 금지할 수는 없는 거죠. 대마초도 흡연하지만 않으면 해롭지 않습니다. 흡연한다고 해도 담배만큼 해로운 건 아니고요. 참고로 대마초를 사용한 약물들은 이제 의료용 약물들은 스프레이나 알약, 농축액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먹거나 코에 분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물론 단순 진통제나 우울증 치료 목적으로는 의사가 대마초 흡연을 권장하기도 하지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흡연을 해야만 이제 대마초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꾸 외국 사례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외국의 어떤 연구라든지 외국의 사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주체성을 잃고서 다른 나라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걸 따라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대통령께서 원하시니까 규제 개혁을 원하시니까 둘 중에 뭐가 나은 거죠? 하여간 우리나라는 사회가 임상실험 대상이 된 적이 또 없으니까 얘도 없잖아요. 이쯤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대마초는 다른 나라에선 어지간하면 예전부터 허용이 되고 있었고 미국이 뒤늦게 동참을 하기 시작했는데 미국은 아직 20여 개 주에서 금지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벌써 연간 4조 원 규모의 시장이 생겨나고 일자리가 마구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어지간히 허용하고 있던 나라가 있었고 그에 미국이 뒤늦게 합류를 했는데 합류의 결과가 아주 좋다.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렇다면 한국만 이 흐름에 역류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일단 대통령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아랫놈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의료 민영화로 의심을 받는 영리병원 허용이라든지 이딴 식의 일만 하고 있어요.
이 영리병원 설립 추진이 손희상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개삑살이다. 왜냐면 그건 돈이 많이 들고요, 일단. 투자 금액이 많이 들고. 네. 그 다음에 그 효과가 입증이 되지 않았고. 네. 그런 거를 규제개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 거죠. 네. 대통령의 의중을 잘못 파악한 결과다. 네. 영리병원 허용은. 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건 또 따로 있는 거죠. 대통령이 진짜 원하는 건. 예. 네. 또 대통령의 남동생 되시는 분께서도 피우셨는데. 저는 오로지 그냥 충심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일단은 대마초부터 허용하는 것이 맞다. 그분이 힌트를 줬었네요. 네. 네, 대통령의 화법을 잘 번역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돈이 많이 들고 이 효율과 소비자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이 의료 영리법인 설립 허가보다는 일단 양귀부터 키우게 할 것이다. 양귀비?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대마초부터. 대마부터 키우게 할 것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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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다르죠. 다른 겁니다. 지금 방송에 참여하지 않는 어떤 분이 계신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모르시죠. 우리는 알 필요가 없잖아요. 한국은 이게 법에 딱 가려져 있으니까 양귀비하고 대마가 뭐가 다른가. 네, 그렇죠. 물론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는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단풍나무. 네, 단풍나무처럼 생겼어요. 네. 우리나라 외국에서는 이파리 모양 바지 많이 팔잖아요. 저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트레이닝복. 근데 저는 부끄러워서 못 입겠더라고. 한국은 아직. 예. 네, 그게 그래가지고 어디서 단풍나무 모양 잎사귀를 이제 프린트해가지고 팔았어요. 왜냐면 외국에서 그런 디자인이 워낙 많으니까요. 맞아요. 되게 흔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아마 브랜드가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 단풍나무이라고 변명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메이플 시럽이다. 그런 식으로. 대충 때우고. 예. 맞아요. 근데 사회 분위기가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어요. 예, 느낌까진 들어요. 네. 예전에는 이 마리아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도 못했잖아요. 그쵸. 예. 그런 얘기하면은 무슨 약쟁이 취급을 당하니까. 그렇죠. 근데 몇 년 전부터 누가 무슨 재밌는 얘기만 해도 자꾸 약 빨았냐고 묻죠. 진짜요. 사회가 진화한 거예요. 네. 그게 진화한 뭐에다가 마리아나 붙이는 거. 증거네. 저는 증거가 된다고 봐요. 여기 안에 저희들은 광고를 듣고 와서요. 대중의 공론의 장으로 올라올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손희상 선생과 이 저의 감이 맞았는지에 대해 사례를 좀 들으면서 시작을 좀 할 거예요. XSFM입니다. 바른 선택, 바른 선택. 1599. 음주운전으로 매일 평균 1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대리운전 1599-1599.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침. 아니 무슨 30년 전에 세상을 살던 사람이 갑자기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지금의 세상으로 왔다고 쳐요. 한국의 똑같은 장소였는데. 그러면 대전의 한밭 야구장은 사람들이 마약 피는 곳이냐, 마리화나 피는 곳이냐 이럴 거 아니에요. 마리화나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라고. 마리화나. 네. 옛날에는 문화 현상을 약에 비유 못했어요. 대마초에 비유 못했어요. 그렇네요. 정말. 예. 약 빨았다는 농담을 이렇게 쉽게 못했죠? 맞아요. 네. 저는 지금도 옛날 사람이라 가끔 두려워요. 근데 이 두려움을 손희상 선생이 제거시켜 주셨어요. 그는 나의 구세주. 어떻게? 주간 동화를 보여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매주 저희 UMC님께서 점점 더 열렬한 질럿이 되고 계세요. 지지자. 네, 그죠. 망했어요. 옆에서 저는 이거를 제재를 해야 될지. 아직 합법화도 안 됐는데 대만하다가 잡혀 들어가고 다 손희상 선생 때문이라고 할 거예요. 저는. 따라가야 될지. 주간동화 999호에 커버가 대마 잎입니다. 네. 심지어. 예. 그 커버 사진이 전체가 다 대마초로. 주간동화입니다. 네. 저희보다 훨씬 먼저 찔렀어요. 원래 그런 거는 미국 힙합 잡지의 커버잖아요. 네. 그리고 뒤에 이제 사이프레스 힐이 그 의사 선생님 옷을 입고 딱 있어요. 내가 정말 잘 키운다. 이러면서. 근데 힙합 잡지가 아니고 주간 동화예요. 네. 그 주간 동화 999호가 작년에 2015년 8월 첫째 주에 나온 거죠. 제목이 표제가 팔방미인 대마를 허하라. 네. 입니다.
섹시한데요? 예. 네. 안쪽에 커버 스토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마약의 오명을 벗고 대만은 무한 변신 중. 네. 그게 그 첫 꼭지죠. 네. 특집 기사.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대마 산업 합법화가 농업의 미래인 이유. 그렇죠. 주간동화가 이런 특집 기사를 내면서 네. 대마초 합법화를 전면에 내걸고 있을 정도. 네. 주간동화의 일부 내용을 제가 좀 간추려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도 대마 개발에 나섰다. 충남 당진시 농업기술센터는 신성대학교와 1년 동안 공동연구 끝에 지난해 청삼, 즉 그린햄프로 만든 화장품 땡땡땡 4종 세트를 개발했다. 화장품은 청삼 CU를 주성분으로 한다. 지난해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와 신성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고 청삼으로 만든 샴푸와 보디 클렌저를 개발했다. 이것이 당진시의 특산물이기 때문이다. 모 대표는 생장 속도가 빨라 재배 시 화학 비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친환경적인 미용 원료이고 리놀레산, 올레산 등을 함유해 피부 개선은 물론 아토피 피부염 방지 등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최근에야 대마를 이용한 화장품이 개발됐지만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관련 산업이 활발해 세계적인 보디케어 브랜드 더 바디샵, 닥터 브러너스는 일찍이 대마 CU를 활용한 미용 제품을 꾸준히 판매하고 있다. 와, 대마초를 피부에 바르는 거네요. 근데 대마초가 그렇게 잘 큰데요? 신경 잘 안 써줘도. 네. 그런가? 그렇군요. 이게 이제 주간 동화가 그렇게 내놓은 특집 기사의 내용을 대강 훑어보면은 뭐 친환경 건축 소재로도 쓸 수 있고 에너지 연료로도 쓸 수 있고 뭐 건강식품이기도 하고 뭐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만 보고 있으면 네. 만사형통이에요. 그러니까 대마 CU를 자동차 연료로 활용할 수 있다. 예. 바이오 디젤이 된다. 근데 다 그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 동아라고 하는 회사는 나무 대신 대마를 펄프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 종이 대마 종이. 예.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정말입니다. 먹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공부하다가 하이해지는 거죠. 하여간 그 동아라고 하는 회사는 네. 동아일보. 그 A자 들어가는 채널도 운영을 하고. 맞습니다. ABC 아닙니다. 예, 그 A자 들어가는 채널은 그 매일매일마다 김정은 뚱뚱하다 뭐 이런 뉴스를 내보내고 그러는 회사인데. 네, 외모 차별적인 방송사죠. 네, 그런 회사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어쩐지 믿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김정은이 뚱뚱한 것도 사실이고, 대마가 몸에 좋은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뭐 이게 대마 합법화는 좋은 거다. 뭐 이렇게 정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대통령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그 동화밖에 없는 것 같네요. 네, 저희들은 믿을 만한 선배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지난 5월달에 장관 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를 신주단지 같이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아, 이제 번역이 명확해지네요. 네, 얼마나 원하시면 그러겠어요. 원한다는 게 그 대통령께서 대마초를 원하신다는 게 아니고, 네. 뭐 그럴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뭐 규제 개혁을 원한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 대마초 허용이 규제 개혁이니까 뭐 그게 그거죠. 뭐 저번까 늘 느끼는 건데 약분이 심해요. 지금 방송 1시간이 지나가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규제는 다 대마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대마초 규제 개혁이 이게 정말 이게 제일 많이 검증이 돼 있고 효과가 확실하니까요. 제가 몇 달 전에 포르투갈에서 온 교환 학생 한 명을 만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한국에서 대마초가 아직까지도 처벌 대상이라는 걸 이해를 참 되게 못하더라고. 되게 낯설고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포르투갈에서 대마초가 합법인가요? 거기는 미국처럼 이렇게 그 산업으로 이렇게 막 육성하고 그런 건 아닌데 비범죄화를 하는 거죠. 처벌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럼 대마초는 마치 그냥 길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훈방. 아니요. 훈방 조치 같은 거죠. 길에서 볼 수 있는. 기업의 노조 탄압? 아니요. 뭐 은행나무? 밤. 은행. 강아지풀. 그런 거 같은 거네요.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이제 법이 바뀐 거죠. 포르투갈이. 근데 그게 얼마 안 됐어요. 근데 한 10년쯤 됐나? 뭐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 교환학생이 한 20대 초반 제가 알기로 얘가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한 그 정도 나이니까 머리가 굵으면서부터는 대마초가 허용되는 게 처벌하지 않는 게 당연한 세상에서 살았던 거죠. 아하. 근데 이 포르투갈 사람이 보기에 한국은 무지 잘 사는 나라예요. 그래요? 예, 한국은 뭐 국가 경제 수준도 그렇고, 그냥 1인당 평균 소득 같은 것도 그렇고, 거의 뭐 완전 모든 면에서 포르투갈보다는 훨씬 부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보기에는 한국이 포르투갈보다 더 앞선 나라고,
더 발전한 나라고 부유한 나라인데 아직까지 이런 것도 규제를 하고 규제가 되게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규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한국에서 전에 그때 제가 이 친구 만났을 때쯤에 그 어떤 뉴스를 봤는데 그 어떤 한의사가 대마초 씨앗을 처방을 했다가 네. 잡혀갔어요. 근데 그 대마초 씨앗은 마자인이라고 해서 원래 한의학에서도 약으로 쓰던 거예요. 지금 보건대 화장품으로도 쓸 수 있단 말이죠. 예, 화장품으로도 쓰는 건데. 디젤로도 쓸 수 있어요. 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대마초 씨앗을 햄프시드라고 해가지고 그 영어로 이름 붙여가지고 수입을 하면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고 사 먹어. 근데 대마 관리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뭐 이렇게 한의사가 처방하고 그러면 한의사가 잡혀가는 거예요. 이건 돈육과 포크 아니에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게 이 규제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은 되게 이상하게 보는 거죠. 이게 아마 한국 사람이 중동에 가면 좀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중동에서 대체로 술이 불법인. 네, 술이 불법인데 네. 파는 곳이 있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술을 마시다 걸리면 어쨌든 잡혀가요. 네. 근데 또 마셔요 사람들이. 맞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그 대마초의 규제가 아직까지 한국에서 하고 있는 게 좀 뒤떨어졌고. 네. 그러면 좀 이제 그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은데. 네. 대마초를 완전 합법화한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은요. 그 의료용뿐만 아니고 완전 합법화라는 얘기가 또 있죠. 그거는 대마초를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게 하는 걸 뜻해요. 그런 나라들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약이 아니어도 살 수 있다는 뜻이네요? 예, 그렇죠. 뭐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산업을 말이 오락용이죠. 예, 이게 그 대통령께서 네. 규제 개혁을 원하시니까 네. 그 산업을 키울 거면은 한꺼번에 확 하는 게 낫겠잖아요. 그 피부에도 바르고 화장품으로도 쓰고 뭐 연료로도 쓰고 종이로도 만들고 그런 대마초인데 그렇다면은 그 뭐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사실상 그냥 쓸 수 있는 내외부용 약 중에 해열제, 뭐 파스, 어디 까졌을 때 바르는 연고. 네. 이건 지금 편의점 가면 다 있죠. 네,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이제 규제를 풀어서 대마초가 합법화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꼭 병원 가서 사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 예. GS25 가서 사면 안 되냐. 예. 물론 이제 그 의료용 대마초 말고 그 여가용 대마초도 허용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에서도 미성년자는 구입할 수 없어요. 네. 대마초를 사용하고 나서 그 기계를 조작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안 됩니다. 이게 막 완전히 개방한다고 해가지고 아무나 막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완전 그렇게 그 대마초가 이렇게 합법화가 된 나라가 일단 네덜란드가 좀 유명하죠. 그 다음에 캐나다는 내년부터 캐나다의 모든 지역에서 완전 합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전 없이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디서나. 그리고 미국은 몇몇 주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콜로라도 주죠. 네. 콜로라도 주에서 대마초 합법화가 2012년에 통과가 돼갖고 재작년부터 전면적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전면적으로 허용이 됐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카페 같은 데서 피울 수 있고 카페 같은 데서 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내 흡연이 금지되지 말았으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공공장소에서 흡연은 공원에서 피우거나 이건 또 그 약간 그 어떤 제재가 있다는 걸로 전 들었는데. 맞아요. 근데 하여간 뭐. 그러니까 무슨 모유 수유하는데 옆에서 피우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지. 예,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딱 개방을 딱 해버리니까 그 콜로라도주의 관광객이 평소보다 100만 명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상 그렇게 예측해요. 무슨 한 10,000명이었던 게 101만 명으로 늘어난 것일 것이다. 그게 아니고 하여간 그래도 100몇십만 명이 매년마다 꾸준히 찾아오긴 했는데. 왜냐면 로키 산맥에 관광 삼아 오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뭐 도시나 문물을 보기 위해 가는 사람들은 없다고들 하죠. 예, 그렇죠. 중서북부 지역의 주들은 말이죠. 예. 그 지퍼로 잠궈놓은 것 같은 주계를 하고 있는. 네. 예. 근데 거기에 그렇게 그 춥고 안 좋은 환경의 도시에 막 간다 관광객들이. 그것도 100만 명이 넘게? 대단한 일입니다. 예. 콜로라도 관광청이 그렇게 늘어난 그 관광객, 그 경제적 효과를 3조 원으로 추산을 합니다. 근데 그 관광객들 중에서 실제로 대마초를 구입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거기 콜로라도주에 가가지고 구입한 사람은 8%밖에 안 돼요.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슈퍼에서 술, 담배를 팔아도 거들떠도 안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그 대마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마초 판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합법화가 돼도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신기하니까. 신기해서? 예, 되게 구경거리잖아요. 대마초를 파는 거를 구경을 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되게 많고. 그리고 또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가게에서 사는 것보단 길에서 사는 게 더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영수증 안 남기는. 네, 그러니까 지퍼백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네, 주세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받아오는. 좀 이렇게 추리닝 입고 그런 그 껄렁껄렁한 분들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관광객은 늘었다. 그러니까 그 길에서 그 좀 불량하고 좀 이렇게 추리닝 입은 사람들한테서 사는 그런 장면을 보다가. 친절한 가게. 예, 친절한 가게에서 에어컨이 빵빵 틀어지고 정장을 입은 점원이 어서 오세요 하는 그런 데서 대마초를 파는 거 그거 구경하러 가는 거죠. 바코드 찍혀 있고 상품명 적혀 있는 대마초는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브랜드가 다 있고. 네. 이렇게 관광 수입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거기다 또 대마초에 또 매기는 세금이 있어요. 대마초를 판매할 때마다 콜로라도주는 25%인가? 그렇게 또 세금을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그걸 다 가져가요. 그래서 한 방에 빚을 갚았습니다. 아, 좋네요. 네. 게다가 그 콜로라도주에는 그 노동 연령의 젊은 인구가 이제 몰려오기 시작했고요. 이건 뭐 기왕 직업을 얻을 거면 네. 그러니까 요런 쪽에 이제 그 직업이 많이 생겼으니까요. 네. 그리고 네네네. 그렇게 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부동산의 가치도 오르고 전체적으로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그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더니 갑자기 그 워싱턴주가 덩달아서 또 대마초를 완전히 합법화를 했어요. 대마초를 또 워싱턴주에서도 이제 그 뭐 마약이나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살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는 추운데 어업도 잘 안 되고 스타벅스도 옛날 같지 않고 좀 추운 데가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알래스카주도 지금 완전 합법화 그렇게 됐거든요. 그거 통과됐는데 이제 곧 시행될 거예요. 연어도 잘 안 잡히고 예전보다. 오리건주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고요. 네. 워싱턴 DC도 그렇게 한다고 전 들었습니다. 뭐 이런 변화는 대마초가 술 담배보다는 훨씬 낫다 이런 평가가 일반화가 됐고 그리고 이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득이다. 샘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오래 참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한국인들과 달리 이거 피면 어떤지 다 알잖아요, 국민들이.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다 알죠. 예. 근데도 이렇게 오랫동안 법의 규제에 묶어놨다는 건 박근혜 대통령 같은 정치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까부터 계속 힙합 얘기를 해가지고 죄송스러운데 그 왜 텔레비에 래퍼가 나와서 랩을 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알잖아요. 네. 제가 지금 빨고 왔구나 하는 거. 그런가? 눈만 봐도 알다. 네, 눈만 봐도 그래요? 알잖아요. 그게 있어요? 네. 그리고 눈만 봐서 몰라줄 것 같으면은 래퍼들 본인이 강조하죠. 지금 아주 만취했다고 내가 지금 이러면서. 네. 아까 앞에서는 의료 규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의료 규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하나의 대안을 제시를 했고요. 근데 요즘 또 그 한국 정부가 개혁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 관광과 문화산업의 규제도 있잖아요. 네. 카지노를 세우고 뭐 초등학교 근처에 숙박업소를 짓는 것도 허용을 하겠다 그러고 이게 다 경제만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돈 벌려고 돈 좋아하는 놈들이니까. 근데 카지노 지을 정도의 그 정도의 배짱이면은 그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들고 확실한 그 경제적인 효과가 보장되어 있고 검증된 그런 관광 산업이 있습니다. 네. 대마초잖아요. 네. 중독성도 적고. 중독성이 적죠. 도박에 비하여 현저히.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대마초를 의료용뿐만 아니고 여가용으로도 합법화를 하면 그 한국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한국에 그거 구경하러 관광을 올 거예요. 그 암스테르담이 관광지로 유명했던 이유는 구할이 그거였죠. 그렇죠. 거기 암스테르담 가가지고 사람들이 뭘 보겠어요? 운하 보러 가는 거 아니거든요. 네. 거기 그런 그 미국 영화들에서 그리는 암스테르담은 그런 식의 농담이잖아요. 그 피구인인데 경찰이 오길래 도망가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많은 거 아니라고 알려준다고. 직접 말아주고 경찰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급하네요. 일본보다 빨리 해야겠네요. 일본보다 빨리 해야 돼요. 그래야 일본 관광객들이 우르르. 네, 중국, 홍콩, 일본을 앞서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유커 잡겠다고 뭐 최근에 뭐 무슨 뭐 치맥 홍보를 하고 뭐 그러고 있잖아요. 네. 치맥 보러 그거 보려고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겠습니까? 그거 하면 뭐야? 사드로 한 방에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 사드로 인한 그 보복을 경제 보복을 만회할 수 있는 빨리 설득되네. 만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물론 유커들에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만약에 개방을 했어요. 유커들에게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희 선생 말대로 신기해서 구경은 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한류 말고는 사실상 관광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무슨 사대강을 보러 오겠어요? 뭐 아니면 뭐 국회의사당을 보겠어요? 정확히 말하면 있다고 주장은 계속하는데
관심들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뭔가 저는 한국이 되게 아름다운 나라라고 생각하고 한국을 정말 좋아하는데 한국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삼면이 바다고 사계절이 뚜렷한 데서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일주일, 2주일 뭐 요렇게 여행 왔을 때 그 정도로는 그 사계절의 뚜렷함 거기서 오는 그 미적인 그 감동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 얘기는 들었어요. 뭐요? 한국에 놀러 온 유학생들이 각 지자체마다 있는 마스코트들이 너무 신기하대요. 그래서 그거를 수집하러 다닌대요. 별로 10kg밖에 이거랑 다르게 생긴 또 다른 놈이 있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앞에서 인증샷 찍는 거를 수집하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쓰레기통에도 박혀 있고 막 전봇대도 박혀 있고 막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별로 구경할 게 없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대마초는 아주 좋은 관광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관광 산업의 규제를 없애는 첫걸음은 그래서 저는 대마초 합법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료를 넘어 관광까지. 싱가포르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그 껌파리를 보면 그 껌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걸 신기합니다. 보면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싱가포르 분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저것은 언더커버 경찰이다. 함정 수사다. 심나 줘본다. 네, 그렇죠. 싱가포르에서는 껌 씹는 게 불법이잖아요. 네. 껌 씹으면 안 돼요. 싱가포르에서는 그 길거리에서 껌 씹다가 걸리면은 그 한국 돈으로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이 뭐 그렇게 그 아주 엄한 이게 이제 제 싱가폴 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가끔 이제 그런 견해를 내주십니다. 난 안 걸려봤다. 그럼 아직 안 걸린 겁니다. 예, 한 번 걸리면 진짜 경찰력 부재에 의한 결과예요. 그건 집에서 몰래 씹으세요. 난 안 죽어봤다랑 똑같은 거네요. 그렇게 막 벌금을 빵빵 때리고 그러는데 그게 꽤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근데 싱가포르이 한 10몇 년쯤 전에 미국이랑 FTA를 맺으면서 껌을 수입을 해야 되게 됐어요. 아, 재밌는 얘기입니다. 예. 껌을 규제하는 거는 아무래도 괴상하잖아요. 네. 껌이 무슨 인체에 해롭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싱가포르의 그 정치인들이 보기에 껌 짝짝 씹는 거 그냥 불쾌해가지고 그냥 금지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FTA 맺을 거면 야 우리가 껌을 만드는데 그거를 금지시키면 이거 안 된다. 얘네가 이유 없이 수입을 안 해? 그것은 안 된다. 그렇게 돼가지고 껌을 수입은 해요. 좋습니다. 근데 팔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싱가포르의 껌들이 건축자대로 쓰이게 생겼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어딘가에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게 어디로 가는 건지. 약효는 모르겠는데 의료용 껌으로 쓰일지도 모르죠. 모르겠습니다. 그러겠죠. 근데 한국도 나중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미국에서 대마초 산업이 더 성장을 하면 그 관련 기업들이 한국에도 진출을 하려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한미 FTA에 투자자 국가 직접 소송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걔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소송 당하고 시장 다 털리고 국내 시장 다 털리고 그렇게 되는 것보다 미리 국내에서 산업을 키우는 게 여러모로 이득인 거죠. 당진시가 옳다. 다른 나라들은 대마초 산업이 다 이제 허용이 되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보기에는 대마초를 한국에서 규제한다. 그게 되게 괴상한 거죠. 이게 제가 설득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세계적 추세처럼 느껴지고 빨리 하는 게 이득일 거라는 생각은 드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빨리 또 추진할 수 있는 분이 또 박근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막 열렬하게 규제 개혁을 외치시고 그러시는데. 청취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게 동의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옳다? 아니요. 그건 있어요. 오늘 발견했죠. 네. 우리 모두의 생각보다 임기가 많이 남았다. 아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 그거 좋은 거구나. 왜 놀라세요? 정신 차리세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숨 쉰 거 아니에요. 좋네요. 좋네, 좋군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5.18 때도, 민주항쟁 기념식에 안 가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얘기 왜 하시는 거예요? 늘 안 가는데. 근데 이번에 어쨌든 5.18 때 기념식에 안 간 이유가, 그분이 대통령께서 정말로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대통령께서 신산업 규제 혁신은 속도가 생명,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규제 개혁 회의 하고 있었거든요. 5월 18일 날에. 급하신 거예요, 지금. 그게 정말 그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 정도로 급하게 보고 계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에 따르면 신산업의 변화 속도에 법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경쟁 국가에 그냥 빼앗길 수 있다. 이거 아까 제가 한 말이랑 똑같네요. 일본보다 빨리, 중국보다 빨리.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방송에서 한 얘기는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대통령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용케 물러서 보겠습니다. 이 번역이 꼭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계속 말씀하세요. 예, 저는 철저하게 산업과 경제의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저는 국가보다는 시장을 신뢰하거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난주엔 반대로 말하셨잖아요. 아, 그랬나? 아, 그때는 제가 애국자였고 지금 지난달엔 그랬는데 신자유주의 학자예요? 아, 지금은 제가 시장주의자가 다양한 기믹. 예. 네. 다음 달에는 또 다른 게 될 거예요. 다음 달에 저 무슨 근본주의 기독교 할 것 같아요. 아, 국가보다 교회를 신뢰한다. 하여간 이번 달은 국가보다 시장을 신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은 국가는 규제를 하는데 시장은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죠. 그렇대요. 대마초는 마약이 아니라 성장의 가능성입니다. 아, 현재 우리나라 헌법상의 마약입니다. 예,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대만은 둘 다 아니에요. 사실상은 근데 네.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성장의 가능성이야. 예. 예.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대마관리법이라는 게 그게 지금 산업을 규제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도 규제개혁위원회도 규제 개선 추진단도 국무총리실도 미래부도 대마관리법에 손을 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다. 관심 없다. 그럴 거면 대통령께서 왜 5.18 기념식을 안 간 거야? 그렇죠. 5.18 기념식이라도 갔어야지. 안 바빴다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놨으면은 지금 뭔가 지금 이뤄졌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예. 브라더 소다에는 대마초 모양의 무늬가 박혀 있죠. 이미. 그거 대체 뭐예요? 술. 네. 예. 패키징 디자인이 대마초예요. 예. 그러니까 땡땡더 소다, 형제 소다,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모르겠어요. 디자인?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예. 아까 김상조 기술행정관께서 싹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브라더 소다에는 대마초 무늬가 있다. 네. 오늘의 결론입니다. 형제 소다에는 그 이파리 문양이 있습니다. 마시면 기분 좋아져요. 근데 그건 술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것도 있잖아요. 카나비스 맥주. 캐너비스라는 이름의 맥주가 있어요? 네. 그거는 대마 맛 맥주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요? 예, 그 성분이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대마 맥주라고 크게 써붙여놓잖아요. 네. 그 수입 맥주 파는 데서 그거 팔잖아요. 솔의 땡처럼 실제로 솔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가? 하여튼 그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그러겠죠. 그러면 관련 산업은 계속 밀려 들어올 것이다. 예, 실제로도 밀려 들어오고 있고, 네. 햄프시드를 팔고, 화장품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대마초를 이렇게 마약처럼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네. 대마시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다고는 하네요. 카나비스에. 그래요? 네. 근데 실제 환각작용은 없고, 네. 네. 한 200잔 마시면 생길까요? 이 기사에 따르면은요, 대만은 2패만 환각 성분이 있고 C에는 환각 성분이 없대요. 그래서 맞습니다. C는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제 오늘 방송 저는 이제 친박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친박지만으로서. 네. 친박에다가 국가보다 시장을 믿고 계신 최소한 이번 달은 네. 손희상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동안도 사실은 제가 좀 이런 얘기를 방송에 내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분이 이야기하시면 최대한 책임을 덜 질 수 있지 않을까. 약간 박명수 이론 같은 거죠? 그렇죠. 예. 던져놓으면 최소한 저 사람이 저렇게 구는데 방송사가 알고 내보냈을까 이런 생각 정도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해주시지 않겠느냐. 신락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과감히 다뤄보았습니다. 네. 예. 손희상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XSFM입니다. 바른 선택, 바른 선택. 1599. Hey,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퍼펙트25.com?
Yeah, that's a good start. 살찔까봐 걱정되지만 야식과 맥주 한 잔을 포기할 수 없다면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저희가 아까 그 예시로 들어드렸던 주간동화 999호의 타이틀 토픽 스토리, 이 대마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단락을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마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국도 대마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개방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대마가 전면 합법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마약정책과 관계자는 캐나다, 미국 일부 주에서 마리아나를 합법화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여전히 대마 마약 성분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며 유엔은 대마의 환각 성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해왔다. 식약처도 이와 같은 세계적 흐름에 따라 당분간은 대마를 전면 합법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국회 위에 있는 줄 알아요? 자, 그분들은 대통령에 대한 충심이 없는 거예요. 조땡땡 강남 땡땡병원장 땡땡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는 햄프는 전면 합법화에도 무리가 없지만 마리아나 합법화는 반대라고 했다. 조 원장은 의료용 마리아나를 합법화한 일부 미국 주에서 마리아나 남용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용 마리아나를 복용할 수 있는 환자의 신분증을 위조해 불법으로 마리아나를 거래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마리아나를 허용한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소비자들이 지정된 장소에서 제한된 횟수로 마리아나를 피우도록 규제한다며 의료용이라고 해도 마리아나를 섣불리 허용하면 마약 남용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요게 마지막 단락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간동화의 편집 방향을 저희가 곡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이 주간동화의 이야기는 일단은 이 커버에 나와 있는 마리아나 입만 보면 푸르고 이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마치 힙합 잡지 같이 생겼네요. 이거 닥터들의 데뷔 앨범이죠. 그렇죠. 제가 책 수집가로서 말씀드리자면은 저 주간동화 999호는 분명히 나중에 값이 뛸 거예요. 맞아요. 저는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주간동화 999호. 그리고는 나오는 내용은 마지막에 손희상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씨앗, 햄프. 예. 햄프가 친환경 소재로 쓸 곳이 되게 많다. 예. 전면 합법화의 주장도 있지만 그건 일부의 주장이고 우리는 꼭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라면서 살짝 뒤로 뺐습니다. 예. 주간동화의 태도. 예. 주간동화는 살짝 그렇게 뒤로 뺐죠. 네. 하지만 손희상 선생이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고 손희상 선생의 번역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다 들여와서 파십시오. 사실 그걸 원하시고 계실지 모른다. 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주장이 어떤 것이든 간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논의선상에 많이 오를 때가 되었다. 사실 대마 합법화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좀 됐죠? 오래됐죠? 네. 그동안은 마치 주요 당원은 다쳐도 나는 다치기 싫은 민주당처럼 최대한 이 논의에 뛰어들지 않으려고 많이들 굴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다. 네. 정도까지 이야기. 예. 한국은 말이죠. 해외 사례를 참고를 할 때 그 준거점을 삼는 그 나라가 있어요. 어디죠? 전에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할 때 역사 교과서를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어디가 국정화를 하고 있나? 라고 북한? 북한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염땡땡 의원.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염땡땡 의원께서는 북한에서 하고 있으면 그게 한국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은 대마초가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게 새누리당 지지자 여러분들께 강력한 유인이 될 수 있겠네요. 북한에서도 한다. 네. 저는 그때 염땡땡 의원의 말투를 기억해요. 손석희 사장이 물어보았을 때. 국정교과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가 있나요? 말했을 때 이런 말투도 어디 북한도 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리아나에 대한 이야기를 부르면 네덜란드, 캐나다, 미국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북한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자 여러분들은 참고하십시오. 예. 네. 개인적으로는 빨리 여가용 대마가 합법화가 되어서 저희가 광고할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소비하고 싶다보다는 광고주를 모시고 싶다. 네. 유면상 PD님께서 굉장히 흥미롭게 제작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대되네요. 네. 또 제가 또 그 주변에
대단한 분이 있어요. 네. 저는 마약 재판에 갔습니다. 네, 판결날. 아까 그 유면상 PD가 네. 피고도 국가 측도 아니었어요. 그냥 구경 갔어요. 구경이 아니고 네. 재범이었거든요. 아까 너 말고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본인이 재범이시. 아니요, 제가 아니고 네. 그 양반이 재범인데. 아는 형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걸린 거죠. 그러니까 방청객인 거죠. 네, 저 아까도 계속 얘기하셨지만 저희 우리나라가 마약 규제가 굉장합니다. 형도 되게 높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무조건 실형이다. 재범이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 이별을 하려고 갔습니다. 네. 아, 그 형이랑. 예. 근데 이제 제가 재판을 지켜보고 판사는 계속 피고를 걱정해요. 계속 걱정이 됩니다. 예. 이런 자제력이 걱정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형은 안 살았습니다. 왜죠? 왜냐면은 걱정이 돼서. 놀라운 얘기인데요. 네. 그분이 이제 나중에 한 10일 2주 정도 됐어요. 네. 그 뉴스에서 만났습니다. 그분을. 그 판사 나오셨어요, 판사인데? 그 유명하신 일배 판사라고. 이게 뭐죠? 아, 몰라요? 소개해 주세요. 아, 그 판사분이신데 네. 네이버 뭐 포털 사이트, 그러니까 네이땡 이런 포털 사이트에 이제 댓글 한 뭐 몇만 개씩 달고, 그러니까 본인 사건에 본인이 댓글을 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렇게 될 것 같다, 내 생각에는. 그리고 얼른 가서 뭡니까 이거? 이 복장을 챙겨 입고 가서 판결을 합니다. 예고해서를. 예. 그러니까 그런 양반인데,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정치적으로 좀 치우쳐져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성폭행 사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관대한. 아, 가해자 쪽에 관대한. 네. 그분 덕분에 저의 절친한 형은 집행유예 4년으로 지금도 한 6개월에 한 번씩 오줌 검사하고요. 네. 근데 중독성이 없는 건 확실해요. 네. 뭐 말로만 찾습니다. 아, 그 형님분은 지금은 이제 안 피우시는 거죠? 아니요, 매일 그러니까 피우고 싶다고는 얘기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에 옮기지 않을 뿐이에요. 마약 검사에 안 걸리고 계시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네. 예. 마약은 굉장히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사실. 마약이라고 하지 말죠. 대마초라고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일단 저희의 이름을 클리어합시다. 네. 저나 유면상 PD는 평생 지금부터 한 살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꾸준히 도핑 테스트해도 뭐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죠. 소주가 나올까? 안 나올 거예요. 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우리가 일했던 업계에서 그렇죠. 관련자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관련자도 많이 만났고 이제 또 당사자도 많이 만났고요. 당사자도 많이 만났고 권유하는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맞아요. 네. 저 권유하는 소리도 많이 들어봤어요. 뭐 지나가는 길이면 들려서 하고 가.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제가 거절을 했죠. 길이 많이 멀어서 저는 못했는데. 네. 예, 뭐 워낙에 좀 흔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 사람들 제가 보통 보면 기억컨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면접을 주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예.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꺼냈을 때 무슨 악의 천국이 펼쳐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설명을 오늘 손희상 선생님이 하셨던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은 손희상 선생에 의하면 대통령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운데 예, 시원한 두 개의 이야기를 이번 주에 전달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무서운 얘기부터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88번째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였습니다. 두 명의 UPD와 윤세민 기자와 김상준 엔지니어가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지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